마음 얘기를 할 때 primary process 혹은 secondary process라는 용어를 쓰는데 1차적인 과정과 2차적인 과정 이게 보통 생각하는 과정으로 얘기할 때 primary process thinking, secondary process thinking이라고 하는데 1차 과정 사고 2차 과정 사고라는 것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초기에 아이 때는 1차 사고 과정으로 산다고 봐요. 꿈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고방식이 primary process thinking이에요. 그 속에서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논리적인 사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른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죠. 근데 아이들의 삶이나 꿈속의 삶, 우리가 꿈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우리가 초기에 경험했던 어떤 사고방식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죠. 좋은 것과 나쁜 것도 크게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죠. 그리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합쳐서 한 사람이 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한 사람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리고 A라는 사람 대신에 B라는 대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B 대신에 C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어태치되는 에너지가 이 프라이머리 프로세스일 때는 거의 굉장히 모바일하다. 요즘 이제 모바일 세계인데, 이 대상에 같은 에너지가 다른 대상에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논리적인 세계, 세컨더리 프로세싱에는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은데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없으면 B, B가 없으면 C 이렇게 자기 리비도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컨덴세이션 이런 개념들이 A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B로 가고 A의 일부가 A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전체가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사고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면은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가깝죠. 과거의 대상에게 있었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도 이게 어떤 모빌리티가 있는 거죠.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A, B, C에 있는 특성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렇게 응축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한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논리적인 것들, 심볼 포메이션, 상징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론 중에 아마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고 사이콜로지 공부를 앞으로 우리가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용어들을 쓸 텐데 드라이브 에너지가 역동 에너지가 중립화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뉴트럴라이즈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이고 사이콜로지 쪽의 이론인데 원래 이드가 있고 이고가 있다고 이제 아까 마음의 구조 이론에서 본다면 이드는 원래 에너지가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이게 역동에서 드라이브라고 하나 드라이브 데리버티브가 이드에 있으니까 드라이브에서는 역동에서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고는 중립적인 입장에 자기 에너지가 따로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고가 활동하기 위해서 이고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아까 모터 컨트롤이나 띵킹이나 어떤 퍼셉션이나 이런 플래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이고가 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그 에너지는 이드에 있는 에너지를 빌려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드에 있는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주로 얘기되는 게 성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에너지들이
이고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을 뉴트럴라이제이션을 중립화한다는 거예요. 원래 역동이 가지고 있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가 이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것을 중립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고가 이론상 원래 여기 에너지가 없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면 이드에 있던 에너지가 중립화를 통해서 이고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어떤 뉴트럴라이제이션이 그래야 너무 역동 중심으로 가면 아까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태 충동으로만 계속 사는 상황이면 중립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역동이 생겨나면 그대로 그냥 발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를 비축할 여지가 없다는. 그러니까 예비군이 있어야 이 예비군을 사용을 해서 이고가 활동을 하는데 이 리서브 어떤 유보된 에너지 어떤 중립화된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이고가 활동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고의 활동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너지가 없다. 중립화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중립화 이론은 이게 이고 사이클리스 내지는 스트럭처 티어리 구조 이론에서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죠. 이고 자체가 이드로부터 나왔지만 원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스트럭처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스트럭처라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19세기 물리학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스트럭처가 있고 에너지는 따로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19세기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죠. 근데 빛이 파장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하다는 이론이 있죠. 그럼 입자와 파장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9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구조가 있고 구조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런 이고라는 스트럭처가 있고 이걸 움직이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고 봤는데 어쩌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나중에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럭처라는 게 따로 스트럭처냐 파장이냐를 구별해낼 수 없다. 근데 이런 어떤 물리학적인 변화 이건 난 정확하게 난 자연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19세기 과학적인 개념이 어떤 스트럭처와 에너지를 따로 봤는데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이고는 에너지가 없는 하나의 구조였다고 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캐런 호나이가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세상에 에너지가 없는 어떤 자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원래 우리 셀프는 처음부터 독립된 어떤 엔티티로서 거기에 에너지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본래 트루 셀프 자체에는 그 자체에 에너지가 있다고 본 거죠. 베어벤이 프로이드하고 각을 세웠다고 한다면 프로이드 얘기는 이것을 분리되었다고 보는 거고. 아, 프로이드가 분리되었다고. 베어벤은 같이 있다고. 같이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고 반대군요. 반대죠. 예. 대상관계 이론과 대인관계 이론이 깊이 들어가면 만나는 지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어벤 속에서 이드적인 것을 이고가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드를 어떤 이고하고 다른 개념으로 봤던 프로이드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이론을 세운 게 페어벤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중립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동이 생기면 역동 그대로 그냥 발산하는 이런 충동대로 사는 사람은 뉴트럴라이제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고가 발달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고의 펑션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생각도 플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어떤 퍼셉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구조만 덜렁인데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고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뉴트럴라이제이션이 잘 돼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다가 심하게 리그레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다시 디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에 탈중립화. 그래서 원초적인 에너지 근원이 뭐예요? 이드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나 공격성이 그대로 살아났는데 중립화됐던 에너지가 다시 성적 에너지나 공격적인 에너지로 뒤바뀌어 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디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은 이걸 리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재본능화라는 게 본능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는 본능에서 있었던 에너지가 중립화돼서 이고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됐었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본능화 되거나 탈중립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퇴행이 일어나는 케이스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립화 이론이에요.